다 올라가 있을 거야. 일단은 썸네일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지난번 질문 있을까요? 지금 유형 정리를 다 한 상태는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를 받아본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해. 근데 연산이나 이런 해야 되는 파트들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설명한 그대로 좀 안타깝게 이과과정 미적분에서는 적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문과과정에서는 그걸 안 해.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상담했었던 결과로는 지금 다 이과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원래 이게 설명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자, 결론 먼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 적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하면은 이 넓이가 팍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의 적자가 누적의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더해주자는 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자, 그러면 해볼게. 넓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이, 여기가 A부터 B까지. 그래서 구간을 이야기할 때 얘부터 얘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일단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테스트를. 근데 여기서 제일 기초, 여기 그냥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넓이, 여기를 구하고 싶대. 여기를. 자,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10을 세워주시면 된다고. 자,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거니까 2부터 4까지. 그리고서 주어진 10의 그래프를 표현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6x dx.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냥 녹아 있는 거야. 그럼 가볼까요?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부터 4까지가 되겠고, 3분의 1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하나 나왔고, 그리고서 3분의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까지 요거 빼주시면 돼요. 맞죠? 그럼 4, 4, 16, 64니까 3분의 64 빼기 3분의 8, 3분의 56이 됩니다. 됐죠?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48, 그리고 여기도 4, 3 마이너스 12 했더니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하면은 여기가 3분의 180이니까 이상한 거 없어? 마이너스 3분의 넓이가 그치, 음수가 나왔네. 자, 그게 왜 음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약간 문과판, 이과판으로 일단 나눠볼게. 문과판은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야, 밑에 있으면 음수야. 끝. 그냥 끝. 밑에 있잖아.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양수라는 거야.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 얘부터 얘까지 하면 그냥 양수가 나온다. 됐죠? 내려가 있으면 음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외워. 끝. 이게 끝이야. 근데 원리를 어느 정도 기억해 놓으면은 조금 오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적분에서는 해야 되는 얘기가 조금 있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정해 노선을 좀 더 뒤로 가든가 모가지를 잘라버리든가. 성진이가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키높이가 아니라 뭐지? 스탠딩 책상을 샀거든?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내가 보통 이거 책상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좀 몇 개 팔았거든. 몰래. 왜 몰래요? 그냥 몰래라고 했어. 내 거야. 근데 한 해 10,000원씩 해가지고 팔았거든.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딱 10개가 필요해. 근데 이거 하나 사려고 하면은 책가상 세트하면 그래도 한 3, 4만 원 줘야 되지 않겠어? 한 세트요? 더 비싸요. 한 세트. 뭐 너무 비합리 저게? 살짝 비싸긴 해요. 저 같으면은 딴 거 찾아보려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높은 책상을 저쪽 사이드에만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사이드에 아니면 옆에다가. 서서 봐요? 서서 스탠딩 모르냐? 스탠딩 몰라? 어? 약간 높은 의자에서 하는. 높은 의자는 그거 있잖아요. 그 검은색 엄청 높은 의자. 그거 저기서 쓰고 있어. 아니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아무튼 노선은 정하시고 자 가볼게요. 봐 열심히 구경해. 자, 요 A부터 B까지의 지금부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기 전에 우리한테 개념이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개념을 구분구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구조법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 둥근 거의 넓이는 사실 구할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쪼개고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픽셀 같은 얘기를 했다.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거 오케이? 이거 뺄래? 좀 빠졌다고? 좀 그렇지 않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 봐봐 여기 이만큼 빠졌는데 여긴 좀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 하자 이 정도면.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나가겠지. 조금은 들어갈 거고 그지? 근데 그 조각이 과연 어차피 조금씩 나가고 조금씩 들어갈 건데 의미가 있겠냐는 거야. 없지? 자 거기에 대한 개념 정도만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녀석을 이 판자떼기로 나무떼기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나무떼기 이렇게 어떻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각형밖에 없다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한. 그래서 그 직사각형 형태를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를 엄청나게 그때 그 아빠가 사온 그 피자처럼 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자는 거야. 아빠가 사각 피자 사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1억 조각 내는 거를. 그 조각만큼을 낸 다음에 그 조각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픽셀 네? 세로 뭐 이런 느낌으로. 높이는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조각을 이제 쫓아가 보자고. 이 녀석을 K번째 조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녀석이 K번째야. 자 이제 가볼게. 그럼 여기 처음부터 출발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일단 몇이야? B-A야. 그리고 얘를 조각을 낼 거야. 몇 조각? K조각. K조각. 이거 K번째인데? K 빼기 N조각을 낼게. N조각을 내자. 그럼 N조각을 내면은 한 조각 되니까 이 한 칸만큼의 길이가 몇일까? N분의 B-A가 되겠죠. 됐어요? 이 직사각형 대상의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해? 얘가 무슨 일을 해 그러면? 밑변. 얘가 가로의 일을 하겠죠. 사각형은 가로. 됐죠? 삼각형일 때 밑변.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로를 알았으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세로. 세로만 구하면 돼. 그럼 세로를 구하면 되는데 그 세로의 길이는 어차피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구하자. 그럼 뭘 구하면 돼? 그치 함수값 2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2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 이 사각형 이 조각이 몇 번째 조각이었어? K. 그럼 여기부터 n분의 b-a라는 이 가로의 길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k번째 있는 거니까 여기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 n분의 b-a가 k에 있는 n분의 b-a k가 된다.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A 플러스. 그렇죠. a 더하기 n분의 b-a의 k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가는 거야.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일단 저 조각 한 조각 k번째 조각의 넓이는 가로 n분의 b-a 세로를 앞에다 쓸게요. 세로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그럼 여기서 얘가 세로 얘가 가로의 길이가 나왔고 지금 주어진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k번째 조각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걸 더해야지 이제 시그마 이 썩새끼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조각까지?
n번째. n번째 조각까지. 그리고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돼. 그럼 이 조각이 아빠가 잡은 그 피자처럼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금 튀어나온 것도 있을 거고 어디가는 조금 들어간 것도 있을 거야. 엄청 미세하지만 근데 그거는 봐주자. 너무 조그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결과를 인테그랄 b부터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니 밑으로 가면은 왜 적분값이 음수냐고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딴 거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나왔어. 가로의 길이는 밑에를 잘라서 했고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으로 했단 말이야. 아까 대답처럼. 근데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A부터 B까지 정리를 했을 때 그 K번째 조각의 함수값을 좌표를 대입을 했을 때 이 Y값이 뭐가 나와버려? 음수값이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즉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넓이라는 개념과 절대 같지 않다고. 그래서 하지만 엄청 유사함으로 그냥 해도 뭐 사실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됐어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적분의 정의에서 정적분의 급수의 정의라고 이렇게 치면은 뭐 여러 가지들 나와. 지금 보여주는 미적분 단계에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지장은 없어. 근데 외워놓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면은 결국은 오래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화를 본 기억은 꽤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봤던 유튜브 쇼츠 중에 재밌었던 거 2개만 대보라고 하면 기억해? 못해. 그 유튜브 쇼츠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메커니즘의 문제점도 그게 있는 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무슨 뇌라고 하지? 팝콘 뇌라고 하나? 라고 하는, 나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무슨 뇌가 계속 그냥 그 활성화가 이렇게 컴퓨터처럼 윙 하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처럼 공부할 때 한 번에 뭐가 탁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점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로딩이 돼주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나도 유튜브 쇼츠를 나도 그걸 본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좀 덜 보는 편이거든. 안 보려고 해.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차라리 하나를 시청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좀 잘 생각해봐. 그 뭐였지? 나도 인스타를 안 하지만 인스타 릴스? 그리고 뭐야 또 하나 더. 틱톡. 그냥 그런 시리즈들이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뭔가에 대한 집중도 되게 막 흐리게 만들어주고 좀 하는 게 좀 있더라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이 스토리, 이 서사가 있으면은 오래가 기억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분명히 비슷한 걸 했었잖아. 미분을 하면서. 그치? 이쪽으로 해서 여기 붙여 평균면을 그래서 점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들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한번 짚어봐. 아직 여유가 조금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문과 과정으로 넘어옵시다. 자, 넘어와서 결국은 만약에 fx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은 여기에 넓이가 s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s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a부터 b까지가 되면은 그럼 넓이가 s였을 때 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s가 나온다고. 됐죠? 그러니까 그냥 아닥하고 해주는 내용은 아래에 있으면은 결과가 음수, 위에 있으면은 결과가 양수가 나올 거라. 그 정도.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수를 붙이고 양수를 붙이는 건 안 돼.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새로운 녀석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 내가 수투를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많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것 때문도 있어. 이것 때문도. 자, 바로 이거 기를 쓰고 기를 쓰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라임은 아니었어. 자, 기함수와 우함수입니다. 이거 되게 진지하게 좀 쓰셔야 되고 이거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미 고등학교 레이스는 시작된 거 알죠? 내년에 절대 못해. 지금부터 해놔야 될까 말까 하다고. 너무 겁졌나? 그래도 어쨌건 일단 자 기함수 형태를 우리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함수 형태를 y축 대칭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기함수와 우함수라고 하는 테마 이야기가 종료됐거든 사실상. 자, 기함수와 우함수라고 하는 체계인데 기함수와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용어 자체는 원래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삭제가 된 상태야. 안 쓰더라고. 그래서 원점 대칭, y축 대칭인데 그래도 이름이 정감이 안 가. 얘가 좀 정감이 많이 갈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 대부분 쓰실 거야. 난 잘 몰라도. 자, 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근데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 그 y는 x. 좋아요. 얘가 좋군. y는 x. 이거야. 여러분이 배운 상태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 딱 하나. 거기서 수원에서 배운 것도 하나 있는데 사인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좋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나발이지. 탄젠트가 있었어요. 탄젠트 근데 너무 쩌리 취급을 해가지고 패스해주면 되고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해. 그래서 문과 과정은 여기 1차나 1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이과 과정에서는 결국은 사인까지 가지고 가줘야 돼.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바로 홀수, 차수 함수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이 f의 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모의고사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뭐 하라고? 쓰라고 하니까 빨리 하는 거랑 대입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나는 여러분한테 지금 1학년 이제 입학을 한 이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함수나 우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분별력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 뭐 어때? 조건을 설명한 거를 찾아가는 문제라는 그냥 프레임을 씌우면 되는데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한대. 그런데 이 앞에 무조건 무슨 말이 붙냐면은 모든 실수 x 값에 대하여 라. 그러니까 모든 x 값에서 다 낸대. 그러니까 다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뭐 넣어볼래? 0이요. 0 넣어볼게요. 그럼 0 넣으면은 f의 0과 마이너스 f0이 같대. 무슨 뜻이야? f의 0이 0이어야 된다. f의 0과 마이너스 f0이 같을 수는 없잖아. 됐죠? 1 넣어볼게. 순서는 똑같아. 1 넣어봐. 1 넣으면은 어떻게 돼?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 f의 1이 어딘지 모르잖아. 찍어봐.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어디 찍혀? 여기 찍힌다. 2 넣어봐. f의 2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랑 같대. f의 2는 여기라고 찍어봐.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그거랑 음수값이니까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외우는 게 최고야. 당연히 너무 최고야.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까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숙달이 될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탑재를 하고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내가 직접 만들어내자는 거야. 차라리 만들어내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맨날 프린트를 해야 돼. 맨날 뭔가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근데 집에서 가도 되는데 내가 자는 곳이 5군데야. 최저가 뭐야? 프린터에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그 필요할 때마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뽑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쌤이 여기서 내가 던져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처럼 또는 모든 x라고 얘기를 했잖아. 항등식 형태야. 넣어보라고. 대입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찍어보라고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하는 말이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 됐죠?
두 번째, 우함수의 형태가 되려면 이렇게 돼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우함수라는 뜻이고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기함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2개 더 하도록 할게요. 이걸 안 했다. 쏘리. Y축 대칭 함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Y는 C. Y는 C도 돼요. 이게 나올 줄 몰랐네. 또 마르고 닳도록 배웠잖아. Y는 X제곱. 됐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홀수 차수 함수는 3차 함수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함수 노래 있어. 함수 노래가 아니라 함수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 Y축 대칭. 아니야. 그 소리 있었는데. 그게 뭐야? 그거 노래로 성한 거라고. 아. 나 이거 저기 있는데. 이렇게. Y는 X, Y는 X제곱, X세제곱, 탄젠, 탄 이렇게. 상상도 못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줄 정도로 결국은 되게 귀엽게 그리지 않았나?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프를 온전하게 주는 거는 미분 시간에 끝났잖아. 그거는 직접 미분해서 증가 감소 하면서 쉬었다 가는 거 확인하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프를 일부만 준 다음에 다른 정보를 던져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잘라주거나 절대값을 씌우거나 막 연결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해야 문제를 찾아가는 걸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개를 더 보여주긴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외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한데 효력이 그렇게 오래 안 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를 해도 고난이도 문제를 만나야지 만날까 말까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거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대입을 해보면은 어떤 대칭이나 어떤 반복이나 어떤 그런 형태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물론 가지고 가면은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이 녀석은 짝수 차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더 욕심을 내볼게요. 세 번째, f의 x 더하기 a는 f의 x가 됩니다. 이걸 주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함수는 얘 막 해성 같은 거, 해성이 뭐 대표적인 게 뭐야? 지구가 있지. 지구의 태양으로부터의 공전 주기는 얼마큼이야? 365. 땡. 366. 6은 아니지. 365하고 0.1. 0.1, 0.25 과학 안 합니까? 365하고서 4분의 1. 이거 몰라? 그 4분의 1일이 남는다니까? 그러면 몇 년이 되면 하루가 돼? 4년. 그래서 4년마다 하루가 더 붙는 거야. 그럼 이 하루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몇 그래, 년 그래서 2월 29일이 생기는 거잖아. 원래? 이 사람들? 그리스 로마, 아니 그런 거 말고 뭐야? 마법천자문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건 아니고. 생각나는 게 없었어. 보지도 않았어. 여러분은 Y 그 세대인가? Y 한참? 마법천자만 봤어. 마법천자문이랑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도 나오고. 싫어서 안 봤어요. 그때는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너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책이 이제 게임북이라고 있어. 게임북. 그런 게임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이제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동굴에 들어갈 거냐 도망갈 거냐. 그러면 이제 몇 쪽으로 가시오 써 있어. 그러면 4쪽 아니면은 뭐 67쪽 이렇게 가. 그럼 거기 피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 그럼 들어갔으면 이제 뭐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제
그냥 맞을 건가 아니면 이제 피할 건가. 그 피했더니 이제 남돌이 떨어 죽고 이제 맞았더니 맞아 죽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끝에까지 깨는 거야. 그런 거지. 이런 게 제일 재밌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 물론 이제 내가 어렸을 때도 개념이 없었을 거고,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이 단어가 되게 그 추억적인 거긴 한데 확실히 요즘은 되게 빠른 세대잖아.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뭐 다운받으려고 해도 빠르고 뭔가 이제 알아보려고 해도 그런 정보들이 되게 빠르잖아. 확실히 옛날에는 딱 이 표현, 그 낭만이 확실히 있는 게 나도 완전히 그 세대에 걸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보면은 진짜 대표적인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컴퓨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 어때? 그러진 않지 않아? 그래도 할 줄은 아시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컴퓨터를 못하거든. 우리 엄마는 그 더블 클릭이라는 걸 내가 알려줬거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더블 클릭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세대는 진짜 막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가 딱 그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딱 어느 정도의 세대냐면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이제 PC 통신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채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그 접속이란 영화 있거든요. 엄청 옛날 영화.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고 되게 좀 그런 거. 요즘은 좀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주기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f의 x 더하기 4가 f의 x를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일단은 넣어보자. 자,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야. 자, 0 넣어봐. 0 넣으면 f의 0이랑 뭐랑 같아? f의 4랑 같아. 그럼 f의 0이면 4가 0인 거야. 1 넣으면은 f의 1이랑 뭐랑 같아? 5랑 같아. 1.1 넣으면은 5.1. 몇이랑?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슉. 그럼 얘도 이렇게 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반복되는 단위. 주기가 몇일까? 4. 정말 4일까? 자, 여러 개예요. 왜 그러게요? 없어요. 2? 그럼 2라고 해볼게. 그럼 2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주기가 2가 되겠죠. 근데 봐봐. 얘를 만족은 안 해? 하죠.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을 하지만 A가 주기는 아닐 수도 있어. 됐어요? 정확하게는 n분의 a가 보통 주기꼴이고 n이 자연수 형태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넌 개의치 말고 일단은 주기함수라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꼭 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마지막 이거 바로 x는 a 대칭이 됩니다. 또 예시만 빨리 들어보면은 f의 2 플러스 x는 f의 2 빼기 x를 만족을 한다면 0을 넣었더니 f의 2라고 하는 친구의 값 뭔지 모르겠어. 1을 넣었더니 f의 1이랑 f의 3 2를 넣었더니 f의 4랑 f의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지는 문제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익혀놔야 되는 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 저거 배웠는데 못 적용시키는 느낌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어차피 겪어야 돼. 한 번에 하면 너무 좋지만 다시 그리고 나서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은 자 그럼 우리는 기함수나 우함수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자 일단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0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자 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느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메인 테마는 이 둘이야.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테마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과정은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야 합니다. 합이 0. 그래, 합이 0인 거야. 근데 표현에서 수학에서의 다 모든 답지들에서 공통적인 표현이야. 그냥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 됐죠? 됐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단 계산을 해볼게. 그럼 박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너 냅두고서 일단 이쪽으로 올게. 여기도 갈게. 박스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어찌 되냐면 이 녀석 계산하면은 4분의 1에 2의 4제곱 여기도 4분의 1에 마이너스 2니까 2의 4제곱 그럼 빼면 어떻게 돼? 0. 그래서 0이 있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집어넣으면은 1는 게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래서 3분의 2였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1번은 내가 그냥 계산을 빨리 한 것 뿐인데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다시 자 여기 개념이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용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 빠르게. 그것 때문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의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됐죠? 그럼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짝수 차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짝수 차수가 나왔어요. 맞죠? 그럼 그래프로 보자. 이번 당연히 그래프로 하는 거니까. 그럼 아래로 고르기 포물선 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거 아니야. 근데 왼쪽 오른쪽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빗금치는 요 둘의 넓이 합이잖아. 그럼 굳이 둘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녀석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을 가지고 푼 다음에 그걸 2배 해주자. 됐어요? 그래서 정리 아직 좀 칸이 남고 있니? 정리 칸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래서 우리 하이요 우함수가 나왔을 때의 대표적인 특징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 값의 2배가 되고요. 얘는 기함수 형태는 방금과 이제 설명을 할게. 이제 한번 써놓고 계산을 하면은 그냥 0이 됩니다. 여기서 할게. 저기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신호선 됐죠? 상상도 못한 됐죠?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접근하면 뭐가 돼? 음수값이 돼. 그리고 0부터 a까지 접근하면은 양수값이 돼. 근데 그 넓이는 어차피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산 파트는 생략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적분 문제도 결국은 그래프 문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살립시다.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땡겨서 쓸게요. 첫 번째 교점을 먼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교점을 구한 이유가 구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 구간을 기반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개형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나는 그냥 대충 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지? 네. 그러면 대략 뭐 어떻게 생각했어? 열어지고 그래.
자세히 보지 않고 대체로 본 형상이나 모양. 그러니까 약간 그냥 대충 본 그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주라고. 갑자기 뜻이 궁금해가지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둘러싸였다고 하는데 혼자 둘러싸여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원처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자고. 누구랑? X축이랑 얘랑 둘러싸여 있대. 그럼 X축은? Y는 0이잖아. 그럼 일단 교점을 구할 거니까 뭐 해줘? 지겹지 않니? 그러니까 그래서 1학년 과정, 중3 과정에서 문제 읽는 게 중요하고 그 키워드들을 살려주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야. 진짜 있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어제도 수업할 때 그 원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대답은 너무 잘해. 근데 그 대답을 똑같이 문제 풀면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그건 혼자서 하지 않아.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대답해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이 스토리라인 똑같이 따라가면 돼.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럼 교점이 0과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됐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이제 개형을 그립시다. 이제 교점이 나왔잖아.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부르기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와 0이라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넓이만 이제 구해주면 돼. 자, 이제 가볼까요? 일단 어떻게 돼?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4부터 0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고? 다시 잘 봐.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식 이름이 뭐야? y는 0이니까 0에서 빼기 아래에 있는 식이 이름이 뭐야? x제곱 더하기 4x 얘를 빼주면 된다고. 그럼 그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dx가 된다고. 이거 그냥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넓이 구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빼면 맞아 그 모양이야 결국은.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가볍게 갈게 이번에도. 일단 얘와의 교점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능력이 되는 연립을 해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니까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으로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이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이만큼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보자고. 어찌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에 y는 마이너스 y는 왜 붙여? y 놓고 x 값만 붙여요. y만 붙여지 그냥 그대로. 빼기 0이니까 쌩 간다. dx 끝.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수학 진도를 나가면서 아직 진도를 나갈 때잖아.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이 구분선을 확실히 느껴야 돼. 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 부분에 이 뒷뚱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해야 돼? 유닛 형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형태의 느낌으로 얘 따로 공부하고 얘 따로 공부하는 느낌이어야 돼. 물론 순서대로 공부하면 너무 좋지만 어떻게 한 번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안 되면 포기하잖아. 힘들어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잘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에 그 앞부분까지 들려. 왜냐면 그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수학은 현재가 어렵지 않아. 절대 현재가 어려울 일은 없어. 현재가 어려우면은 내가 2번, 3번 반복해 줄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될 때까지 반복은 해줘. 문제가 되는 건 과거라는 거지 결국은. 지금처럼. 또 가볼게요. 한동이네는 안 빼준다고 하더라. 한 일주일은. 폭을 야자 몇 번이에요? 아 몰라. 야자 김호중이 넌또 어떻게 알아? 우리 딸은 오늘 처음으로 급식을 혼자 먹고 좀 신기하더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물을 싸서 들고 다니더라고. 누구요? 물. 쟤왜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야. 아까 뭐였지? 아까 또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아까 뭐더라? 뭐랬지? 어?
아, 쟤 또 이상해 이제. 다 이상해. 물도 자 다시. 자 곡선과 x축 및 x는 마이너스 1. 그럼 일단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자. 근데 교점을 구하는 이유가 구간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으로 들어가면은 연립합계 바로 1과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은 그럼 여기 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때 3은 여기니까 됐고 그럼 개형은 어느 정도 나왔지 분명히. 맞죠? 자 근데 일단 요거 할 때는 그냥 할게. 자 그럼 이제 가보자고.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체크하는 이 왼쪽 파트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트의 차이점이 있죠. 왜냐면 이 왼쪽은 위에 있는 게 포물선인데 아래가 직선이었고 여기는 반대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 나눠서 해야지. 가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에서 0을 빼주고 그냥 할게요.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0에서 빼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진행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면 돼. 그리고 나서 읽어주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야. 다시 한번 봐봐요. 둘러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교점을 먼저 구해주자. 일단 이 외워야 되는 단계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걸 외우게 시켜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둘러싸인이 나왔으면은 교점을 구해주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서 교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자. 2단계까지 와야 되고 내가 교점을 못 구하는 건지. 태희야 잠깐만. 그래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축은 y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만 하고 좀 쉽게요 잠깐. 그럼 이제 연립을 해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4x 더하기 24는 0이 되겠고 뭐가 보여? 3차 방정. 그래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인수분해 열심히 빠바바박 진행하시면 돼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6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가볼게. x축과 3차 함수와의 교점이고 3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교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랑 6이 나왔으니까 보고 푸시면 돼요. 뭐 해주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fx라고 할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 빼기 0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fx dx까지. 근데 굳이 인테그랄 더하고 뺄 때 내려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내려서 쓴다는 거야? 이거 줄을?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죠? 뭐를? 줄 바꿈을 했다는. 줄 바꿈을? 네. 아니 줄 바꾼 건 아니야. 아, 그냥 일자로 쓰고 싶었어. 조금 쉴게요. 아까 주영 다 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 했니? 아니,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럼 넘기면은 교점 먼저 구해주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교점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섞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연계해서 해봅시다. 어제 봤죠? 접선 파트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그지? 똑같이 일부러 얘기해서 해주는 거야. 접선 파트는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그 교육과정 테마 중에는 접선 파트가 좀 응용이 좀 많이 되는 편이야. 근데 접선 파트도 좀 쉬어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보이는 것처럼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 그러면은 점이 주어졌을 때가 되겠고 그럼 접선을 구해주려면 일단 어떻게 해줘? 뭐가 필요해? 점은 있으니까. 기울이기. 그럼 기울기 구하려면 뭐 해줘? 이 주어진 식을 미분. 미분해요. 도함수를 구해줍시다.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0이 되겠고 x에다 1을 대입을 했더니 기울기가 1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더하기 4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자, 잘 봐, 지금부터. 자, 정상적인 버전을 먼저 보여줄게. 정상적인 버전을. 그러면은 일단은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제 가볼게. 둘러싸인 넓이니까 뭐 먼저 구해주기? 뭐 하기 먼저? 연립. 교점 먼저 구해주기. 연립을 했더니 이렇게는 x 더하기 4가 됐고,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1x 빼기 4는 0이 되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뭐 할 차례? 인수정리. 인수정리 이용을 합시다. 어떻게 해줘? 영대는 이거 근데 뭐가 틀렸다. 빼기 11x가 아니라 더하기 9. 9x는 뭐 해줘? 오차 방정식 풀기 위해 뭐 해줘? 1 1 뭐? 더 1 더? 왜? 왜 1을 대입을 하는 건데? 그리려고. 응? 그리려고. 이거 뭘? 3차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리려고 왜? 그러니까 1을 왜 대입하냐고 1을. 시계에 0 만드는 x값. 그러니까 0이 되는 x값을 찾으려고 맞지? 네. 그렇지? 어떤 0이 되는 x값?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한 x값이 1인 거 잡으려고 1 대입했더니 식 성립해 안 해? 해요. 해. 근데 1을 꼭 대입을 했었어야만 했을까? 봐봐. 주어진 그래프는 잘 봐. 3차 함수와 x값이 1일 때의 접선으로 둘러싸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어차피 교점은 1인 건 명백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얘는 x 빼기 1로 나눠 떨어져. 그럼 일단 정리를 했더니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쪽을 인수분해했더니 원래 x 빼기 1이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y는 x 빼기 1의 제곱,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x축과의 교점을 한번 보자. 둘이 연립할게. 그럼 연립하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 x값이 1일 때 뭐해? 중근을 갖고 접하고 있어. 이렇게 이 모양이잖아. 다시 뭐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도 다시 봐봐. 곡선 위의 점 1,5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x값이 1이면 여기가 4라는 거잖아. 지금 하나는 4고 여기는 1이니까. 근데 1일 때 접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주어진 식 자체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교점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가볼게요. 그럼 문제에서의 그래프는 이 상태니까 정리합시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직선 x 더하기 4에서 곡선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빼기 10x를 가지고 dx 적분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리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들에서 첫 번째의 극한과 연속 단어는 사실상 그 처음에 시작했던 닥터 캡슐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때의 함수값 읽어주는 느낌 요 정도였고, 미분 형태는 결국은 미분을 했을 때를 가지고서 증가 감소하면서 모든 그래프들의 방향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고, 적분이라고 하는 대상은 오늘 했던 것처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정도가 이 수트에 대한 내용의 끝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결국은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본 거고, 그래프의 중간중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본 거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용 방향들을 보여줬다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수가 딱 한 번이 남았거든. 시수가 한 번이, 이게 오늘이 7번째 시간이야.
그래서 이걸로 일단 종료가 되고 속도 문제는 일부러 뺀 거야. 그냥 굳이 여기서 목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 그럼 8강 시간 하나가 이제 진도는 다 끝났어. 그럼 8강 시간에 할 게 뭐냐면은 여기 단원들에서 제일 중요한 연속 파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연속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요일날 뭐 있니? 저 과학 있는데 시간 늦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저 오늘 못 나와요. 아이고 수환이 그때 몇 시였지? 몇 시요? 일요일날. 언제요? 일요일날. 이번 주요? 이번 주 2시 반부터 4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시험 그 시간은 돼? 네. 경환이랑 민규는? 네. 상관없지.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마지막 하고서 종강을 합시다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2시 반에서 4시 정도 하고 그날 오면은 연속 파트 부분 정리를 해주고 나는 1시 정도면 나와 있긴 하거든 일단은. 뭐 일찍 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수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내용 진도에서 필요했던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은 또 다시 들릴 거야. 근데 또 그때 다시 해도 속도가 빨라. 어쨌건 간에. 그래서 수투 하느라 일단 방학기간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요 내용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고